부처님의 인생의 슬픔, 샤카 왕국의 멸망. 부처님, 즉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도 북부에 위치했던 작은 왕국 샤카족의 왕족 출신이었다고 알려졌지요. 샤카족은 현재의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에 살았던 부족으로 카필라성을 수도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던 스키타인 중에서 남하하여 인도의 정조한 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죠. 샤카족은 엄격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브라만 혈통과 동등한 고귀한 계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 샤카족은 작은 부족 국가였고 군사력도 약했다고 합니다. 따르타는 샤카족의 왕인 수도다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고통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 왕궁을 떠나 수행자가 되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부처님께서 출가한 후에도 샤카족과의 관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 친척, 그리고 샤카족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였고 많은 샤카족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처 출신 부족, 샤카족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당시의 연세는 80세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그분의 삶 또한 비극과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바로 샤카족의 멸망이었습니다. 사건 흐름의 발단은 파사익 왕의 청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아버지이신 수도다나 왕이 세상을 떠나신 후 샤카족의 왕위는 부처님의 친척인 마하나마가 계승하였습니다. 당시 샤카족은 엄격한 세습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 계승이 반드시 왕의 직계 후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도다나 왕의 아들들은 대부분 출가하여 세속을 떠났기에 왕권을 물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강대국 코살라국의 왕인 파사익 왕이 사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샤카족의 공주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공주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혼인 요청이었지만 샤카족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사익 왕은 이미 왕비도 있었고 자녀들도 많았고 젊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샤카족의 공주가 왕비가 될 가능성은 낮고 후궁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샤카족은 스스로 브라만 계급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여러 혈통이 섞인 코살라국 왕실을 별 볼 일 없이 봤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살라국과 샤카족은 국력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청을 거절하기에는 부담이 컸고 그렇다고 공주를 선뜻 보낼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샤카족은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마하나마 왕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공주로 만들어 파사익 왕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왕족이 아니었지만 왕의 딸이라는 사실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후궁이 될 터이니 속이더라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말하자면 옹주였던 그녀는 파사익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왕은 이 아들을 매우 사랑하여 외가인 샤카족의 수도 카필라 성으로 보내 무예를 배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는 샤카족 사람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코살라국의 왕자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샤카족 사람들의 눈길에는 존경이 아닌 멸시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가 카필라 성을 방문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샤카족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왕자는 호기심이 생겨 그 자리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거칠게 끌어내렸다고 하죠. 좀 심하긴 했죠.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디 하녀의 자식이 감히. 그 순간 왕자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하녀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속으로 불타오르는 분노를 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나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죠. 코살라국으로 돌아온 그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 실력을 키웠고 결국 아버지인 파사익 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치열한 왕위 쟁탈전에서 승리를 한 거겠지요.
그리고 곧바로 샤카족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시작되자 그의 태자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싸움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태자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전쟁의 진짜 이유를 공개하는 순간 그의 체면은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한효였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태자의 반대조차 무력으로 눌렀습니다. 심지어 태자를 죽이면서까지 복수를 강행했습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시아카족의 마하나마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전생에 연못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었소. 그리고 저 왕자는 그 연못에 살던 물고기였소.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그 물고기는 깊은 원한을 품고 죽었소. 즉,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아카족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카필라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마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처님께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 나무 그늘도 없는 메마른 곳에 앉아 계셨고 왕은 매번 그 앞에서 군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샤카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500명의 샤카족 여인들이 포로로 잡혔고 강제로 수청을 들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하였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손발이 잘리고 생매장당했습니다. 마하나마 왕은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물에 잠겨있는 동안 도망친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는 강물에 들어가 자신의 머리를 나무 뿌리에 묶고 익사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본 왕은 더 이상의 학살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부처는 깊은 분노에 휩싸이셨습니다. 부처는 전쟁터를 찾아가 처참한 시신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번 다시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인 왕은 7일 안에 불에 타 죽으리라. 그 말이 예언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왕은 두려워하여 연못 위에 배를 띄우고 7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6일째에서 7일째로 넘어가는 밤, 배에서 불이 났고 그는 그 안에서 타 죽었다고 합니다. 시아카족의 멸망은 부처님의 생의 마지막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업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